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트레이딩을 어떻게 학습을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트레이딩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함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대략적인 틀을 잡아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법 한두 가지를 배우면 그런 것들을 이제 조합을 해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우선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우리가 예능으로 보게 되는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트레이딩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트레이딩이 아니고 예능 방송인 것이죠. 그런 분들이 높은 레버리지로 뭐 풀시드로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기법으로 매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방송을 보고 나서 트레이딩에 대해서 굉장히 큰 오해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가령 그 레버리지 배율을 높게 사용을 했을 때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한 가지죠. 그래서 제가 100배 레버리지 혹은 50배 그런 레버리지를 사용하는 것을 보고 풀시드로 진입을 했다고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매번 풀시드로 진입을 하고 손절가를 걸지 않는 그러한 매매 방식을 트레이딩이라고 생각한 분들이 물론 오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코인 유튜버들 보면서 잘못된 인식을 가지게 되신 것이겠죠. 어찌되었든 시중에 기법이 참 많습니다. 트레이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패턴을 만들고 있을 때 진입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동평균선이나 아니면 오실레이터가 어떤 모습을 보일 때 진입을 해야 되는지 등 그런 것들은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법이 아니라 이론을 학습을 해야 됩니다. 트레이딩을 제대로 하려면 이론을 학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왜 그러냐면 기법이라는 것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종목마다, 그리고 시기마다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기법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 요소들 몇 가지를 조합을 해서 어떤 기준들이 충족이 되었을 때 진입을 하는 그런 방식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미 이론을 알고 있는 어떠한 사람이 그러한 이론들의 요소를 떼와서 조합을 시켜서 기법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기법을 만든 사람은 이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기적으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그 사람이 만든 이 기법을 배우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기법이 더 이상 시장에 통하지 않게 되면 그 기법을 변화시키거나 아니면 조정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법의 근간이 되는 이론을 수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가 항상 교육에서 강조드리는 것은 기법을 배우지 말고 이론을 먼저 학습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기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기법의 근간이 되는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우시게 되면 물론 우리 스스로 이런 기법을 만들어야 합니다만, 꼭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틀을 만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론을 충분히 학습하고 나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어떤 기준을 삼아야 할지 자연스럽게 익힐 수 있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기법을 찾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그 정도 경지까지 올라가려면 체화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체화의 과정 가운데는 백테스팅 방식이 있고요. 리플레이 모드를 활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리플레이 모드는 아니더라도 과거 차트로 돌아가서 분석을 해보는 방식이 있고요. 실시간 차트에서 분석을 해놓고 앞으로 가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는, 그러고 나서 결과를 보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체화의 과정 가운데는 이러한 것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백테스팅에는 리플레이 모드가 포함이 될 수가 있고, 혹은 과거 차트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과거 시점에 전략이 유효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에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트레이딩 뷰를 사용을 해서 전략이 유효한지 보조지표나 이런 것들을 조합을 해서 결과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조지표나 아니면 이동평균선 이런 것들은 보조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고요. 가장 좋은 것은 프라이스 액션, 그리고 캔들을 직접 사용해서 분석을 하는 방식을 먼저 익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기법이 아닌 이론을 학습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법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전략 혹은 모델을 의미할 수 있는데, 어떤 시간대에서 어떤 캔들의 모양이 나왔을 때, 그리고 보조지표가 어떤 모습을 나타낼 때, 오실레이터에서 다이버전스가 출현을 하였을 때, 그때 여러 가지 지표들이 중첩이 될 때 진입을 한다라는 식의 그러한 어떤 굉장히 구체적이고 정해져 있는 어떤 전략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시장 상황이 그런 기법이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되면 더 이상 무용지물이 됩니다. 시장 상황에 맞춰서 기법을 변형시키려고 해도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자동 매매나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이 항상 같은 상태로 고정이 돼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시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이 아예 통하지 않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아직까진 발생하지 않았지만, 기법에 있어서는 예전에 사용되었던 기법이 통하지 않는 상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는 기존에 알고 있던 이론을 바탕으로 또 어느 정도 전략을 수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법만 배운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어떤 분석가 혹은 트레이더가 되려면 이론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학습을 할 수 있는지 또 막막하죠. 우리가 인터넷에 나와 있는 자료를, 이런 어떤 책이나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 직접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가 상당히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책에도 예시를 어떻게 차트에 실제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은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원칙을 설명을 해주고 어떻게 차트에 적용할 수 있는지 예시를 또 보여주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시장 상황이, 그리고 가격 움직임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의 개념을 적용한다고 해서 시장에서 항상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까지 완벽하게 차트 모양이 나왔지만 이 C점에서 또 변곡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좋은 비율들이 나왔지만 그냥 그대로 계속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물론 주장하는 것은 이러한 하모니 패턴의 모습이 나타났을 때 C점에서 완전히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가격 움직임이 확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손절가를 걸고 확률에 베팅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하나의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전체 하모닉 이론에서 알려주는 한 가지 요소라고 할 수가 있고, 근데 우리는 이러한 한 가지 요소를 배우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틀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이론이 있다고 한다면 이론도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이론들을 뭐 한 가지만 배우든 아니면 두 가지, 세 가지를 배우든 어찌되었든 충분히 학습을 했을 때 시장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기법이 아니고 또 이론을 학습한 트레이더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돼야만 대부분의 시장 상황에서 대처를 할 수 있고, 또 시장에 통하는 기법을 만들고 또 필요하다면 수정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트레이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나 아니면 어떤 커뮤니티에 가서 관점을 찾거나 하지 않게 되고 자기 자신만 믿으면서 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략이나 아니면 분석 방법론 등을 스스로 갈고 닦는 그러한 진정한 트레이더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학습이 없었다면 계속해서 어떤 커뮤니티나 아니면 카톡방이나 디스코드나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 전전하면서 새가 모이를 하나씩 주워 먹듯이 그렇게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지식을 얻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그러한 지식들을 어떻게 조합을 시켜야 될지도 스스로 깨닫게 되기까지 또 굉장히 시간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도 많이 들고 또 실제 매매를 하면서 비용도 많이 들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기법은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통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리고 현재 통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계속 통하리라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론은 다릅니다. 훨씬 더 큰 개념이고요. 그리고 유기적으로 시장에 대처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시장에 오래 남아있으려면 결국 이론을 학습을 해야 합니다. 더 어려운 길이고 또 인내가 많이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이쪽 길로 가야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론을 학습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트레이딩을 잘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화의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론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방식을 익혀도 실제 자전거를 타보지 않으면 자전거를 잘 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체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여기서부터 막막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지금 3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백테스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종목을 정해드리고, 그리고 그 종목의 기간도 정해서 이렇게 백테스팅 훈련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수강생 가운데 다시 오신 분들, 이전 기술을 마치신 분들이 거의 마스터까지 다 학습을 하시고 이런 이제 백테스팅 과정을 거치고 계신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트를 올리고 여러 가지 진입 근거, 그리고 익절은 어떤 근거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 일지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보시면 여러 사람들이
각기 다른 근거들로 진입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이론을 학습을 하더라도 그리고 이러한 어떤 이론적 틀을 배운다 하더라도 실제 차트를 보았을 때 우리 눈에 잘 띄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각기 다 다릅니다. 이것이 이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기법을 배운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보는 눈이 다르고 차트에서 발견하는 것이 각자 다르다는 것이죠. 자전거를 탈 때 어떤 분들은 페달을 굉장히 세게 밟을 수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겠죠. 또 자전거가 회전할 때 그 반경도 사람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그 사람의 몸무게나 아니면 몸의 비율 등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모두 달라지게 되겠죠. 예시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레이딩도 같은 차트를 보지만 서로 다르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이론을 학습하지만 또 서로 다른 요소들을 사용해서 매매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FEG가 눈에 잘 띄고 어떤 분들은 오더블록을 더 잘 활용을 합니다. 수백 명의 수강생들을 보면서 서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매매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법이라는 것이 어떤 고정된 모델이라는 것이 그렇게 효과적인 방법이 아님을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깊이 배우고 더 큰 틀의 기준을 배우게 되면 각자의 성향에 맞는 그러한 각기 다른 기법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기법이 아닌 이론을 학습하시라는 것입니다. 이러이러할 때 진입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기법을 먼저 배울 것이 아니고 가격 이동에 대한 해석 그리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을 먼저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빨리 매매를 하고 싶고 빨리 돈을 벌고 싶고 하기 때문에 기법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쪽으로 먼저 가게 되면 결국에는 많은 돈을 잃고 많은 시간, 에너지를 낭비하고 나서 깨닫게 됩니다. 아니면 그냥 시장을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요. 하지만 이쪽을 잠시 보류하고 이론을 먼저 충분히 학습을 하고 시장에 진입을 하게 되면 차트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분석을 하고 또 실제 매매를 해보면 생각보다 우리가 예측했던 그리고 분석했던 방향으로 또 시장이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시장이 실제로 통하는 이론 그리고 백테스팅을 했을 때 그리고 과거 차트로 돌아가서 분석을 했을 때 의미가 있는 이론을 배우셔야겠죠. 그리고 트레이딩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이론을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은 분석을 할 수 있게 되고 시장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데 이후에는 이제 계좌를 우상향 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론들도 또 배울 필요가 있고 리스크 관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론들을 충분히 학습을 하시고 실제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리스크 관리해서 총시대 5% 정도. 이것도 또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손익비도 1대2로 하든지 아니면 1대3, 1대5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런데 손익비라는 것도 본인이 어떻게 분석을 하였는지 그리고 어디에서 진입하였는지에 따라서 모두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기계적으로 1대2에서 익절을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시장을 분석을 해서 또 익절가를 구조적인 근거에 맞추어서 설정을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리스크 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분의 경우에는 총시대 5%를 매번 리스크를 걸고 진입을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교육에서 알려드리는 것도 이러한 모습이 나타났을 때 여기서 진입하세요 라는 식의 기법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이론을 교육하는 것이고요. 단순히 이론만 학습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체화의 과정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들도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교육기간이 한 달인데 한 달 안에 체화를 완전히 이뤄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전에 트레이딩을 수년간 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교육이 전환점이 돼서 우상향으로 전환되신 분들이 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만약에 트레이딩을 처음 하신다 그러면 기간이 조금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이론 학습에 더 집중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대다수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의 거래는 물론 처음 오신 분들도 가능은 하시지만 대부분은 이전 기수에서 이론 학습을 충분히 하시고 그래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 어느 정도 개인적으로도 학습을 하시고 난 이후에 체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셔서 오신 분들이 이렇게 하고 계신 것이죠. 혼자서 이 모든 과정을 할 수 있다면 또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또 교육에 오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도 처음에 트레이딩을 배울 때 잘하는 트레이더 한 명 골라서 리딩을 해달라고 하거나 아니면 카피 트레이딩을 등록을 하면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트레이딩이라는 것이 이렇게 해서는 잠시 돈을 번다고 해도 지속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처음 시장에 진입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투자와 트레이딩은 본인 스스로 주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해야지 벌 수가 있고요. 잃어도 그렇게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때에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드시 피하셔야 되고 또 기법도 피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엔 답은 시장에 잘 통하는 이론 학습입니다. 그 이론이 시장에 잘 통하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과거 차트를 돌아가서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는데 물론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겠죠. 이론을 어렵게 학습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 또 시장에 잘 통하지 않는 그런 이론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론들을 스스로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그것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ICT만 해도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ICT가 시장에 통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또 ICT가 사기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죠. 실제 시장에 통하는지 아닌지는 사실은 그분들이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백테스팅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떤 블로그 글이나 남의 말만 듣고 와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수강생들이 수백 명이 넘었습니다. 이미 제 선에서는 ICT가 사기인지 아닌지 그런 논쟁은 너무나 초보적인 질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론을 기법으로 착각을 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법이 실제 시장에 통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기법이 말하는 대로 어떤 기준을 딱 세워서 매매를 했는데 우상향이 안 된다더라 라는 그러한 주장이 나올 수가 있겠죠. 기법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론은 사실 그렇게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법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기 때문이죠. 트레이딩판에 와서 헤매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잘 판단을 하셔서 어떤 게 옳고 그른지 스스로 판단을 해보시고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야 사실은 도움이 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리딩방, 카피 트레이딩 피하시고 이론을 학습하시게 되면 또 장점이 더 이상 남을 의지하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체화의 과정까지 거치게 되면 자신만의 어떤 확고한 기준이 생기게 됩니다. 이론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어떤 기준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요소들이 겹치게 되었을 때 이러한 차트 움직임이 나타나더라 라는 그러한 경험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하신 분 수강생의 백테스팅을 보시면 되돌림 주고 재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관점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가 쌓여서 가격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를 예측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트레이딩판에서는 예측이 아니고 대응이다 이런 말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예측이 있어야지 그쪽 방향으로 베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측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좀 폄훼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미래의 가격 방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대응도 중요합니다만 예측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어디서 진입을 할지 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이죠. 이분도 1기 때부터 계속 참여를 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런 식으로 본인의 관점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여러 가지 근거들이 중첩되어서 도출된 그러한 가격 움직임 예측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가 어떤 주장을 했을 때 참고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에는 자기 관점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성공한다면 그러면 이러한 매매를 통해서 이러한 근거들이 중첩이 되었을 때는 가격이 예상 방향대로 갈 확률이 높다는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이 계속 쌓이게 되면 더 이상 남의 관점을 참고하지 않게 됩니다. 트레이딩 경력이 얼마 되지 않으셨는데도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관점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론의 학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모양이 나왔을 때 여기서 진입하세요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죠. 기법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론을 학습한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매매 손익비도 스스로 정하시고 이렇게 매매 기준을 세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승리가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면 또 이렇게 하시고 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없는 것이죠. 물론 강의가 있긴 하지만 각각의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것이고 그것을 이제 본인의 맞는 방식으로 조합시키는 것은 스스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이드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백테스팅을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각자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셨길 바랍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어딘가에는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누군가를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스스로 경험을 하고 또 교육을 지금 3기까지 진행을 해 보다 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을 꼭 오시지 않더라도 결국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길이라는 것입니다. 현재 시장에 잘 통하는 기법이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는 안 통할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이론을 학습하셔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론을 충분히 학습하고 나면 이제 체화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체화를 하는 방식에는 이러한 것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배우시는 것이 가장 좋겠죠. 누군가가 트레이딩을 체화하는 것을 잘 가르쳐 준다면 그에게 배우는 것이 가장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스스로 하려면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찾아보셔야 되고 쉽지 않은 길입니다. 물론 저는 혼자서 했기 때문에 혼자서 하실 수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것이죠. 오늘 내용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고정 댓글란을 확인을 하셔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